하이시엔시 학원의 부원장입니다. 오늘은 하이시엔시 학원의 입시 전략을 총괄하고 계시는 정정래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정래 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입시 제도가 이제 변화로 정말 혼란스러운데요. 저도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더욱 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신 5등급제에 대해 팩트체크를 진행하고 최상위권 대학의 실제 움직임을 확인하고 우리 학생들이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신 5등급제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등급제라는 거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들까지 상대평가 내신 9등급제 이렇게 진행을 하던 거를 고등학교 2학년 학번 28학번부터 5등급제로, 그러니까 9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4%, 2등급이 11% 누적, 여기까지 상위 11%까지 2등급이 되는 건데, 5등급제에서는 이제 1등급이 상위 10%, 2등급이 34%가 되니까 학생들의 어떤 그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요거를 좀 완화시켜주는 이제 제도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하지만 입시 업계에서는 1등급이 정말 많아질 거다 이렇게 거짓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한 학년에 400명인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0이 정말 40명, 10%, 40명이 나올 것처럼 학부모 학생들을 현혹을 했는데요. 예, 그 이유는 뭐 당연히 자기네 내신학원에서 공부를 해라 이 소리겠죠. 근데 이걸 까고 보니까 10%라는 1등급을 전 과목에서 맞기가, 전 과목에서 1등급을 받아야 1.0인 거고, 1등급이 만약에 10과목이 있다 그러면 1등급이 5개, 2등급이 5개, 이러면 1.5등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5등급제에서도 1.5등급, 1등급 반, 2등급 반 이렇게 나오는 게 쉽지 않다. 특히나 이게 이제 왜 더 그런 어려운 측면이 있냐면, 기존의 고등학교 3학년 학번들은 뭐 이제 기존 얘기하는 물리학 2라든지 생명과학 2 같은 경우가 진로 선택 과목이 절대평가로 나오지만,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학생들은 요 과목들까지, 뭐 이제 물리학 2를 전자기와 양자 뭐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데, 그런 과목들까지도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기존 선배들보다 상대평가 과목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요 5등급제라고 해도 대학에서 봤을 때 이게 그 구분을 할 수 있구나, 상위권 변별의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대학에서는 좀 자신감을 받아서 28학년도 입시에 연결을 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해서 한 학교에 뭐 1명, 2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면, 1명이 없는 학교도 많습니다. 우리 학교가 내신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면 단 1명도 없는 학교도 많은데, 한 2~3명인 학교들이 뭐 1학년 1학기 때까지는 있었어요. 근데 이게 1학년 2학기 지나고 2학년 1학기가 되면서는 그런 전체 1등급 이 아이들이 뭐 거의 다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컨설팅을 할 때, 수시 컨설팅을 할 때 1.0, 정말 그동안 받은 모든 과목이 다 1등급, 얘네들을 1년에 0.5명 정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정도 만나요. 9등급제 학생들. 그러면 5등급제에서는 뭐 자주 만나야 될 걸로 예상을 했지만 뭐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전체 3학년까지, 3학년 1학기 5학기를 전 과목의 1등급을 받는다는 거는 9등급제에서도 힘든 거고 5등급제에서도 쉽지 않다. 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쉽지는 않은. 네, 그렇다고 이제 뭐 내동댕이 치라는 건 아니고, 어떻게든 더 상위 등급을 받아서 이제 교과 전형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훨씬 더 이제 대입에서 유리한 위치를 정하지 않을까. 종합 전형에서도 당연히 이제 좋은 성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좀 더 좋은 위치에서 결과를 바라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최상위권 대학들이 실제 어떤 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교육청도 그렇고 부산교육청, 뭐 경기 진역 같은 데서 각 지역의 전체 1등급 숫자를 이제 조사해서 공개를 했더니 이제 대학에서도 봤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생각보다 전체 1등급이 많지 않다. 그래서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대학도. 왜냐하면 이제 교과 전형에 우리 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애들이 다 1.0이다. 이러면 이제 다른 요소를 집어넣어서 학생들을 이제 그 급간을 나눠야 되고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실제로 전과목 1등급이 아주 많은 상황 같지는 않으니까 수능 최저를 더 약화시킨 데도 있습니다. 예,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의약학 계열은 3개와 4등급이지만 네. 상당히 높죠. 1등급 네. 2개, 2등급 하나니까. 네. 일반학과 같은 경우에는 27학년도와 28학년도에 2개와 5등급인 거 맞지만 고3들은 탐구가 반영되는 2개 평균인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은 그냥 한 과목만 들어가요. 예, 탐구로 반영을 시키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완화가 된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를 강하게 달아서 이제 탈락시키는 인원을 많이 만들 줄 알았더니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2개와 5등급에서 3개와 7등급으로 높였습니다. 예, 이화여대라든지 이런 대학은 이제 수능 최저를 강화시켰지만 대체적인 다른 대학들은 비슷해요. 예, 서강대 3등급 3개 똑같고 그 다음에 한양대가 이제 좀 완화시켰어요. 이화여대처럼 이제 3등급 3개. 하지만 자연계열이랑 상경계열은 수학을 포함해서 3등급 3개고 이제 인문계 쪽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3등급 3개, 수학이 안 들어가도 되는 이런 식으로 바꿔놨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특징적인 변화들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교과 100, 내신 성적 100으로 뽑는 대학이 많았었는데 여기에 교과 종합평가 예, 요걸 넣어서 내신이 같아도 세특이 누가 더 우수하냐에 따라서 예, 교과 전형에서도 이제 그게 좀 반영이 되는 식으로 지금도 이제 몇 개 대학들이 하고 있지만 많은 대학들이 그걸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좀 우습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인데 교과 전형의 출결과 봉사를 특히 출결은 이제 많이 들어갔고 봉사를 뭐 경희대처럼 넣는 대학도 있고 안 넣는 대학도 있는데 요 출결이 들어간다는 거는 질병 결석이 20번이다. 이건 아파서 못 간 거라서 영향을 주지 않는데 미인정 결석 있죠. 예, 뭐 담임선생님한테 연락을 하지 않고 허락받지 않고 미인정 결석, 미인정 조체, 미인정 지각, 미인정 결과 요거는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질병 결석을 많이 한 거는 크게 그 영향을 주지 않지만 미인정 부분은 흠집이 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고3도 마찬가지지만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학생들은 요 출결이 뭐 논술에서도 반영돼요. 다는 아니지만 특히 지각에서 이제 옆반 담임은 30초가 늦어도 지각 처리를 안 하는데 우리 담임은 까칠해서 1초만 늦어도 미인정 지각 이런 반들이 있거든요. 그런 반들은 정말 그 단일초라도 늦지 않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요 교과 전형에서 교과 종합평가가 이제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출결 요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상위권 대학의 교과 전형은 이제 5등급제랑 9등급제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가 힘드니까 상위권 대학들이 재수생이 지원이 안 됩니다. 예, 재학생만 이제 지원이 되는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서연고, 서성환이, 중경희시, 건동, 홍숙 여기까지는 특히 건대, 동대를 빼고는 다 재학생만 지원이 돼요. 그 다음에 되게 좋은 대학 같은데 국민대랑 성신여대는 이 교과 전형에서 재학생과
그 졸업생을 분리해서 선거. 아, 상당히 현명한 대학 같습니다. 네, 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재학생을 뽑는 게 원전형, 졸업생을 뽑는 게 투전형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재학생은 더 많이 뽑아요. 네, 예, 더 많이 뽑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은 없지만 그 종합 전형 지역 균형 네. 여기에 자사고랑 특목고가 지원이 안 되고 수능 최저를 없앴고 세계학 7등 수능 최저를 없앴고 그다음에 고교별 추천 인원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 네. 그리고 이제 정시에서 학생부가 들어가는 대학이 많아졌습니다. 네. 예, 수능 100으로만 뽑다가 네. 뭐 28학년도에도 수능 100으로 끝까지 가는 성균관대 외대 이런 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는 정성평가 그다음에 연세대도 정성평가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수능 100으로 뽑는 일반 전형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교과가 들어가는 수능 교과 우수 전형 예, 이렇게 두 개를 투 트랙으로 뽑습니다. 수능 100으로 뽑는 것도 있고 네. 교과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근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정시에서도 학생도 안 챙기면 다 떨어진다 이렇게 거짓말들을 했어요. 네. 근데 수능 100으로 뽑는 게 더 많습니다 사실. 예, 인원을 더 많이 뽑기 때문에 예, 그 정시 파이터 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수시가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시에서 좀 더 노력을 하고 이제 완전 정시파다 그러면 이제 정시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정시에서도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네. 고려대학교 교과우수라는 정시 전형이랑 네. 서강대 지역균형이라는 수능 정시 전형 네. 이 두 학교는 졸업생이 지원이 안 돼요. 정시인데도 예, 정시인데도 지원이 안 돼요. 왜냐면 거기에 5등급제 교과가 들어가니까 9등급제 들어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재수생은 일반 전형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시파 고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여기다 전략적으로 집어넣어야지 라는 아이들이 좀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제 그 두 번째까지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방향은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조금 더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식으로 아이들이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번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에서 재수생, 삼수생이 들어올 수 없도록 물론 이제 들어가는 건대 동대는 뭐 졸업생들도 다 들어올 수 있지만 못 들어오게 한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핵심적인 대학들이 교과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을 만드는 게 손쉽게 합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이렇게 수시에서 3개가 있고 정시 수능 전형이 있는데 교과 전형이 경쟁률이 가장 낮고 합격률이 가장 높은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좀 내신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는 고등학교를 일부러 가는 애들이 있는 거죠. 반대로 경쟁률이 가장 높고 합격률이 가장 낮은 전형이 논술 전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높이, 욕심은 높기 때문에 이제 욕심이 강할수록 자기 내신은 낮다고 생각이 되니까 논술로 상위권 대학을 쓰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경쟁률이 너무 높고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뭐 시험장에도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선은 이제 특히나 저학년일수록 내신에 이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종합에서도 승부할 수 있고 교과 전형에서도 승부를 걸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그냥 입시 결과를 봤을 때 성적이 낮으니까 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게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가 이제 28학년도에 종합 전형을 CAU 전형이라고 해서 자기네 학교 이름을 따서 탐구하는 학종, 모두의 학종, 최저 있는 학종 이렇게 이제 3가지를 이제 전형을 운영을 하는데 이 탐구하는 학종 같은 경우는 특목자사고의 합격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낮죠. 그러니까 일반고의 성적이 높은 애가 여기도 없다고 해서 반드시 합격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서 내가 쓰고자 하는 전형이
우리 학교에서 합격률이 좋은지, 네. 그다음에 내가 쓰고자 하는 대학이 우리 학교에서 합격이 잘 됐는지. 종합전형은 우리 학교에서 잘 붙은 학교, 우리 학교에서 잘 붙은 전형, 요걸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를 많이 뽑는 대학도 있지만 거의 쳐다도 안 보는 대학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컨설팅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알려는 드리겠지만 자기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중요한 쉬운 방법이다. 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입시도 안 해 모르네 그런 건방 떨지 말고 예, 니네들보다는 입시를 훨씬 잘 아니까 욕하지 말고 담임 선생님이나 진로부장 선생님한테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이랑 수능 최저이기 때문에 네. 우리 학교가 더 잘 붙고 안 붙고는 없어요. 네. 성적에 따라서 되는 거니까. 근데 종합 전형은 우리 학교가 잘 되는 대학, 안 되는 대학 이게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잘 되는 대학에 나와 선배의 성적이 비슷하다 그러면 나도 자신감을 얻고 쓰는 거고, 우리 학교에서 잘 안 되는 전형이었고 잘 안 되는 대학이었다 그러면 좀 욕심을 놓고 다른 전형을 찾아보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정시의 강세를 보이면 예, 수능 점수가 높으면 도전을 해봐라. 네, 그 상위권 논술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가천대나 이제 뭐 특히 이제 인하대 같은 경우도 논술이 약술 논술로 바뀐대요. 공식적인 발표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좀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약술 논술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가천대가 한개 3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수능 성적이 약간 낮은 상태에서 내신도 좀 낮은 상태에서 이제 가천대 애들이 정말 너무 가고 싶은 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천대 논술을 많이 준비를 하는데 그것도 수능 최저 한개 3등급이 안 나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니까 예, 수능이 토대가 되면서 논술 준비를 해야 되고 모의고사라든지 특히 고3 모평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 때 물론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이 9월 모의고사가 8월 모의고사로 바뀝니다. 네, 그 수시 원서 접수를 바로 보고 해야 되니까 8월 모의고사를 보고 8월 성적표도 나온 다음에 수시를 지원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모평 성적으로 정시로 어디 갈 수 있나 그 위로 논술을 쓰라는 거죠. 물론 이제 교과도 그렇고 종합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시파 고등학교에서 논술의 합격률이 좀 더 있고 도전을 더 많이 하는 거니까 그 집단들은 모의고사 정시의 기준을 두고 그거보다 높게 논술을 쓴다. 이렇게 하고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은 자기 학교의 실적, 그 다음에 내가 특히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좀 이원화시켜서 성적이 되면 교과 종합을 하려고 그러고 내신 성적이 좀 안 좋다 그러면 논술이나 정시 쪽으로 가는 요거는 28학년도나 27학년도나 똑같이 적용이 될 거고 이번 28학년도 입시는 수시에다가 정시를 좀 입힌 그런 입시 아닌가. 그 다음에 정시에다가 수시의 틀을 약간 입힌 그런 틀이 아닌가라고 보이고 입시의 핵심 교과 성적이 높거나 수능 성적이 높으면 예전이랑 똑같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거고 그게 낮으면 당연히 좀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예, 기본적 성격은 같다. 예, 그 약간의 이제 도구들이 바뀌었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장님께서 이 정리해 준 내용이 학부모님들에게 올바른 입시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